겨울에 경기를 펼치게 된다면은 땅이 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땅 속에 이제 온열 처리 같은 걸 해서 히팅 시스템의 경우에는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단기 투자가 필요하고 인공 생육 기계라고 해서 엄청 긴 조명들을 이제 강제로 쬐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단별로는 50억 원 가량의 금액이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아까 그 클 줄 돈이면 축구장 2개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분의 선택이 헛돈을 덜 날릴 수도 있고.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서우정 기자가 들고 온 이야기인데요. K리그 추춘제논입니다. 자, 지금은 현재는 춘추제로 실행이 되고 있죠. 네, 보통은 이제 3월 첫째 주에 개막을 해가지고 한 11월 정도에 끝내는 게 K리그의 시즌제죠. 한 9개월 가량을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K리그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3, 2024 시즌부터 AFC가 챔피언스리그, 지금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챔피언스리그 2가 있는데, 이 대회들을 기존에 우리가 하던 춘추제 시스템에서 추춘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K리그의 시즌제하고 클럽 대항전의 시즌제 사이에 이제 묘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요걸로 인한 조금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덩달아 지금 J리그까지도 2026, 2027 시즌부터는 추춘제로 간다라고 선언을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확정인가요? 네, 확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러면 해야 되나? 라는 얘기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J리그가 그거를 이제 공식화하면서 조금 더 고민의 깊이가 깊어져서 프로축구 연맹이 지난 수요일에 공청회를 열면서 좀 전문가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거에 대한 의견들을 좀 수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야구 6대3으로 일본이 결국 승리를 가져갔네요. 그 7회에 이 실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2패가 됐네요. 이게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가 너무 빨리 2패를 해놓고 이제 그 뒤에 경기를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어쨌거나 우리 선수들 뭐 최선을 다했겠고, 여기서 그냥 뭐 주저앉으면 사실 그 이후에 발전할 게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좀 짚어보고 이 이후의 경기는 우리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건지 지금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야구 쪽 기자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KBO가 이번 프리미어리그 12에 대한 컨셉 자체를 최대한 좀 새로운 젊은 선수들을 올려가지고 그들에게 국제 경험을 주고, 우리는 다음 WBC에 대해서 좀 더 만반의 대비를 한다. 왜냐면 이번에도 우리가 빠진 선수, 소집 못한 선수들이나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도 많으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이제 남은 경기들 어떤 자세로 또 보여줄지 모르지만 또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죠.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라고 하면 이제 AFC 아시안컵이 있잖아요. 그 대회 나가서도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종류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젊은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로 바꿔가지고 야구 대표팀을 꾸렸는데, 기왕이면 본선 좀 가보자.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선수들하고 이제 4강에서 한번 붙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이번 대회에서도 충분히 뭔가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더 갈 수 있는 그 어떤 단계는 최대한 올라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좀 안타까움,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패 때문에 좀 그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도미니카와 호주와의 경기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에서 좀 더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나머지 경기 다 승리 가져온다면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내일 도미니카고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호주랑 하게 되는데, 일단 다 이겨놓고 나머지를 생각하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춘추제 논의로 넘어와서 일단은 이런 논의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요즘에 그런 표현 쓰거든요. 갈라파고스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추춘제는 AFC도 이제는 표준으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일본도 빠르게 이제 변화를 하는 거고, 지금 또 말레이시아 리그도 추춘제로 변해요. 그리고 또 숨은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MLS도 이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하는 시즌에 맞춰서 우리도 추춘제로 전환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남반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이제 겨울 여름이 다른 남미 정도를 제외하고 남미하고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길고 추워가지고 시즌제 하기 어려운 북유럽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다 추춘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 자극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고민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위도가 비슷하긴 하지만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겨울은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가 훨씬 추워요. 너무 추워. 네, 시베리아 고기압이 아주 그냥 때려버리죠 우리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추춘제로 하게 된다면은 휴식기가 꽤 길어질 텐데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추춘제를 도입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윈터 브레이크가 너무 길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추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윈터 브레이크를 넉넉하게 가져가는데 지금 앞에서 이제 일본 얘기하셨잖아요. 일본은 그 일왕배라고 해서 지금은 아닌데 일왕배 결승전을 1월 1일에 하는 전통이 아주 오래 유지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일왕배 결승전을 여러 번 취재를 갔었는데 안 추워요. 일본은 1월 1일인데 안 추워요. 그냥 우리나라에 약간 좀 쌀쌀한 정도 날씨예요. 네. 축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날씨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월 1일을 경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다쳐. 선수도 선수도 네. 못 뛰고 보는 사람도 안 될 정도로 맞아 춥잖아요. 맞아. 관중석에 예.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윈터 브레이크가 좀 더 길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래 쉬게 되면 그 나머지 일정이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부분에 그렇죠.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저도 사실은 추춘제를 결국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각 구단들의 이제 회계 처리 문제. 이건 이제 계속 불거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기업형 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단들이 있어요. 시민구단들이 있죠. 예. 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국은 이제 그 정부 돈, 나라 돈, 내지는 이제 시 돈, 이제 도의 돈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모든 문화가 지금 다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다 방식이 구성하는 방식이 짜여져 있는데 일정이 바뀌면 이걸 이제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의 규정을 바꾸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겨우 고작 축구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바꿔줘야 돼? 용인해줘야 돼? 라고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뭔가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뭔가 제대로 된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공청회를 프로축구 연맹이 한 것도 그거죠. 이런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프로축구 연맹이 막 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막 하겠지만은 거기서 놓치고 있었던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시도민 구단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회기 처리 연도의 문제들. 네.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K리그가 추춘제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성인 무대인 K3나 K4 여기 연동되는 리그들도 추춘제로 아마 전환을 해야 될 거예요. 같이 해야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네. 그래야 시스템이 그래야 맞아지니까. 선수 등록 시기도 다 같이 맞출 수가 있고 거기서 뭐 들어오는 선수들 나가는 선수들 왜냐면 요즘에는 K리그도 그런 하부 리그에서도 선수들 영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프로에서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K3, K4에도 지자치 조례 지원을 받는 구단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겨울에 축구를 한다라는 거는 프로축구 연맹에 의하면은 이거는 좀 사실과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프로축구 연맹이 지금 덴마크라든가 북유럽 일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겨울에 윈터 브레이크를 좀 길게 가져가는 사실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윈터 브레이크를 좀 길게 가져가려고 2달 정도 하고 쉰다 있어요. 그러죠? 두 달. 네. 뭐 한 12월 중순에서 한 1월 중순? 2월까지. 2월 초순 정도까지. 2월 초순까지, 예. 우리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2달가량 8주가량을 쉬게 되는 걸로 이제 추춘제 모델을 만들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시즌 종료 시점하고 비교하면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한 1, 2주 정도 차이. 그러니까 1, 2주 정도 좀 늦게 끝나는데 그때 물론 엄청 추울 수 있죠. 엄청 추울 수 있지만은 1, 2주 정도면은 각 팀들이 홈에서 치르는 경기 기준으로는 이제 한 경기 정도가 더 늘어날 건데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나 관중들 뭐 목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극복하면은 추춘제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게 그날 공청회에서 나왔던
그런 뭐 토론의 결과였어요.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의견들이 좀 올라왔는데 일단은 데밍 XX님이 많은 의견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우리 기후현실을 무시하고 하절기 야외 스포츠인 축구를 동절기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인 걸까? 그리고 25개 구단 중 시도민 구단이 절대 다수인데 국제 경쟁력과는 거리가 다소 먼 2부 리그의 다수 시도민들 팀들 입장에서는 변화에 적극적일까? 여러 가지 저거는 사실이에요. 네. 연합뉴스에서 별도로 이제 25개 구단들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추춘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했을 때 1부 리그는 12개 구단 중에서 8개 구단이 찬성이고 4개 구단이 반대. 근데 2부 리그는 정반대입니다. 13개 구단 중에서 5개 구단만 찬성하고 8개 구단이 반대. 네. 뭐 저런 걸 수도 있어요. K리그2 구단들은 클럽 대항전하고는 사실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굳이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특별하게 와닿는 이득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 구단들은 상당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민 구단들은 또 상당수가 반대를 했어요. 기업 구단들은 뭐 사실 그 시스템 바꾸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근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자체 구단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이 감사를 잘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즌이 이제 추춘제 방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 연말쯤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받을 때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시즌 진행 중인 중이니까. 과정 진행 상황이니까. 네. 이런 상황을 이제 시도 의원들에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뭐 나중에 그러면 이 축구단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절차상의 복잡함들이 생겨요. 그전 같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이 새로 생기는데 보통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는 그런 느낌의 이제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안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성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회기년도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전반기 따로 후반기 따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되면은 구단 운영에서 엄청난 맹점이 생기는 게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후반기 마치고 나서 팀이 성적을 잘 내가지고 2부 리그에 있는 시도민 구단이 우승을 해서 승격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새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그 늘어나는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회기년도라면은 그 전반기가 끝나고 난 후반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 종료 후에 들어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럴 그죠? 수도 있고. 추경을 하는 게 보통 가을 때쯤이니까 그렇죠. 네. 그때쯤이면 새 시즌 들어가거나 네. 뭐 하여튼 뭔가 타이밍상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단이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이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날 이제 2부 리그에 있는 시도민 구단인 충북 청주 윤전 사무국장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인 문제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을 법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네, 하면 한다. 조직이라는 건. 뭐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력 문제는 여기서 깊게 논의를 해도 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다른 부분의 논의가 좀 더 깊어졌으면 하는 제 생각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그걸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과연 추춘제를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를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선수 등록이나 이동이나 시즌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K리그가 치르고 있는 클럽 대항전도 그렇고 피파 주관하는 월드컵이나 클럽 월드컵, A매치 기간 이런 거하고 다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빠지는 별도의 이제 죽는 기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춘추제나 이런 상황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을 제외하면은 휴식기에 그냥 월드컵이 열려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어떤 일자가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K리그는 지금처럼 봄에 시작해가지고 초겨울에 끝나면은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에는 당연히 K리그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일정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A매치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는 피파가 시스템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2경기, 10월에 2경기, 11월에 2경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9월과 10월 붙여가지고 4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면은 그때 K리그가 뭐 이제 일정이 예를 들면은 그게 5월이다, 6월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4주간을 쭉 K리그가 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시즌 중에. 그런 게 발생을 하면은. 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손실되는 경기 일자 수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추춘제로 다 바뀌면은 우리가 점점 그게 늘어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경기 일정 짜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네. 뭐 그리고 클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이 신강훈 선수가 그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때 우리가 전반기에 조별리그를 5승 1무 너무나 잘 맞췄는데 후반기 되니까 선수들이 군대 가고 이적하고 이러면서 70%가 바뀌는 바람에 그냥 16강에서 바로 졌다. 허무하게 쳤다. 요런 차이도 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뭐 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타임라인이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받는 낭비나 불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네. 추진대로 바뀌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학교로 이제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3월에 입학해서 이제 연말에 이제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학기가 끝나잖아요. 학년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만약에 유학을 간다고 하면 3월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가을 학기 시작.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1년을 손해를 보고 다음 학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뭔가 이제 불합리한 거. 이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선수들, 이제 학생이라고 치더라도 뭔가 이제 학기가 안 맞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이익들이 있단 말이죠. 요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좀 이해가 쉬우시죠. 그래서 왔다 갔다 우리가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 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유학을 오기도 하는데 그런 학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력 자체가 꼬여요. 요런 부분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학제를 맞춰버리면. 그러니까 또 다른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선수 등록 문제인데 선수 등록이 보통은 1년에 피파에서 16주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들 쓰고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메인 이적 기간. 유럽으로 치면 여름 이적 시장. 여름이죠, 그렇죠. 그때 보통 12주 정도를 주고 겨울 이적 시장은 4주 정도로 활용해요. 짧죠. 왜냐면은 겨울 이적 시장은 서브 개념이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K리그는 겨울 이적 시장이 메인이기 때문에 요때 12주 써야 돼요. 근데 여름 되면은 우리는 4주 정도밖에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K리그는 선수 등록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는 살아있으니까 선수들이 글로 이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 배준호 선수. 배준호 선수 작년 8월에 대전에서 스토크시티로 이적했는데 K리그 이적 시장이 끝나다 보니까 대전은 배준호를 보내놓고도 선수를 돈을 보강이 받아와도 안 돼. 선수 보강이 안 돼. 그렇죠. 보강이 안 되죠. 예, 이번 여름에도 보면은 울산이 AFC 등록까지 다 마쳤는데 원두재 선수가 중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선수 등록이 재등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울산은 한 명이 빠진 상태로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를 치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이제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데밍 엑세스님이 또 한 가지 의견 남겨주셨는데 뭐 브레이크 기간을 가지면은 일정을 빽빽하게 가져가야 해서 부상 위험도 생길 것 같고 또는 일정 축소로 중계권, 토토 배당금, 티켓 등 수익 감소도 있을 수 있다. 저거는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얘기를 그때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일정들을 짜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춘제로 전환할 경우에 일정이 어떻게 이전하고는 바뀌냐? 주중 경기를 한 2경기 정도를 더 치르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치르고 있는 K리그 1 기준으로 38라운드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제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손실되는 경기 일자가 없는 거예요. 네. 시즌 일정 수는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도 손실되는 경기 일자 수가 없기 때문에 주중 경기만 한 2경기 정도 늘리면은 치르는 데는 경기 수를 현재 치르는 데는 문제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기후 얘기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런 인프라 무형의 문제 말고 인프라 문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경기를 펼치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도 분명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라운드가 얼고 네. 땅이 얼고 그런 게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 이전에는 필요 없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땅 속에 이제 뭐 온열 처리 같은 걸 해서 히팅 시스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신규 투자가 생기게 될 거고 뭐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제 신규 투자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왜냐면은 경기장 소유하고 관리는 대한민국은 구단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단들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거기에 호응해주지 않으면은 뭐 그런 인프라나 장비나 이런 거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공청회를 할 때 잔디 관리 시공 업체 이제 대표님도 오셨는데 여쭤봤는데 히팅 시스템의 경우에는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단기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공 생육 기계라고 해서 우리 그 유럽에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엄청 긴 조명들을 이제 강제로 쬐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20억 가량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단별로는 50억 원 가량의 금액이 추춘제를 위한 인프라 시설에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J리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폭넓게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춘제 전환을 위한 여유 자금으로 한 100억 엔 가량을
지금 준비를 시켜놓고 1,000억 있거든요. 정도네요, 우리도. 네, 1,000억 정도를 이제 각 구단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실탄을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그런 시즌제 변경에 들어가겠다는데 프로축구 연맹은 아직은 이제 그런 정도의 실탄 마련이나 이런 준비 구체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대한축구협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이제 앞서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아직은 당장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정말 이제 예. 말을 꺼내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좋아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문제가 되지 될 수 않을까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그냥 다 터놓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그냥 상당히 그냥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클 줄 돈이면 축구장 2개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어떤 분의 선택이 그러니까요. 예, 헛돈을 덜 날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2개는 할 수 있는데 최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프로축구 연맹이 지난 41년 동안 쌓아놓고 있는 여유 자금은 한 몇백억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투자하느냐를 고민해가지고 최근에 일단 축구회관 축구회관 지분을 사는, 예, 일부 그쵸. 샀지만 또 돈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뭐 정부를 좀 설득하고 정부에게 우리가 지금 한국 축구의 경쟁력 상승을 위해서 이런 시즌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서 또 받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그 회장님이 계시는 동안 과연 정부가 그걸 도와줄 것인가 네, 그런 문제는 이제 또 앞으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춘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아마 많은 축구 팬들,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실제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 물론이고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대비도 잘해서. 저는 이거는 네. 적어도 4, 5년은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이걸 이미 2001년부터 토론을 논쟁을 해왔는데 두 번이 빠그러지고 나서 이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20년 전부터 얘기했다고요? 그럼 뭐 일본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거기는 뭐 워낙 철저히 준비하는 거고 우리는 반대로 또 나름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2025, 26 시즌에 일본이 하는 걸 보고 보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체크해서 우리는 그거를 지우고 가면 되겠구나. 네. 이런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